요즘 들어서 유난히 쉽게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가던 계단인데 요즘은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전에 장 좀 보고 왔더니 오후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소파에 누워버리게 된다. 분명히 1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지금 60대, 70대라도 충분히 다시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체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부터 어떤 부위 근육이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60대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체력이 떨어지는 이유. 사실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살이 쪘으면 쪘지 근육이 줄었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게 함정이에요. 몸무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었는데 근육은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천천히 줄거든요. 1년에 12% 정도씩 감소합니다. 12%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10년이면 10에서 20%예요. 20년이면 20%에서 40%가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자동차 엔진이 절반 성능으로 떨어진 거예요. 차 외관은 멀쩡한데 엔진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힘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몸이 스스로 소모하는 에너지예요. 심장 뛰고 숨 쉬고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근육이 소모합니다. 근육이 줄면 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러면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더 찌고 같은 활동을 해도 훨씬 더 힘들게 느껴져요. 몸 자체가 예전보다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예요. 근육이 줄면 몸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싫어져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더 안 움직이면 근육이 더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퇴직 이후에 갑자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이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하고 걷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활동이 유지됐는데 집에 있게 되면서 그 활동량이 뚝 떨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육 감소, 기초대사량, 감소 활동량, 감소 근육이 더 빠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체력이 내리막길을 타게 되는 거예요. 나이 탓이 아니라 이 흐름을 끊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2부. 근육이 줄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그렇다면 근육이 줄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몸에 나타날까요? 첫 번째, 쉽게 피곤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오전에 좀 움직이면 오후에는 완전히 방전되는 느낌. 이게 다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충분하면 같은 동작을 해도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근육이 없으면 몸 전체가 버티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만큼 빨리 지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허벅지 근육이 줄어서 무릎 관절에 하중이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 쿠션이 없어지면 뼈와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되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하면 더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대로 된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오히려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걸을 때 발을 헛디딘 적 있으신가요?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중심 잡기가 힘들었던 적은요? 이게 다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특히 코어, 즉 허리와 배 주변 근육과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넘어졌을 때 근육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근육이 없으면 그대로 쓰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낙상 예방에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 네 가지 변화를 보면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력은 곧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무릎이 덜 아프고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체력이 떨어졌다는 느낌, 그 밑바닥에는 근육 감소가 있는 겁니다. 3부, 특히 중요한 근육 부위. 그렇다면 어떤 근육이 특히 중요할까요? 세 곳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코어. 먼저 허벅지.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가 있는 곳이에요. 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큰 근육일수록 기초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걷기, 계단 오르기, 앉고 일어서기. 이 모든 동작이 다 허벅지에서 시작돼요. 허벅지가 약하면 일상에서 모든 동작이 다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을 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쉽게 약해집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도 엉덩이 운동을 꼭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어. 코어는 배, 허리, 옆구리 주변의 근육들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코어가 약하면 걸을 때 몸이 흔들리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낙상 예방에도 코어 근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세 부위, 허벅지, 엉덩이, 코어는 전부 하체와 몸통이에요. 이걸 통칭해서 하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팔 힘이 세고 악력이 강해도 하체와 코어가 약하면 일상생활에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체가 튼튼한 분들은 70대, 80대가 돼도 꼿꼿하게 잘 걸어 다니세요. 4부, 체력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법 1. 단백질을 제대로 드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붙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 60g을 드셔야 해요. 60g이 얼마나 되냐면 닭가슴살 한 덩어리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정도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에는 6에서 7g 정도고요. 두부 한 모에는 15에서 20g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세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입맛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하루에 단백질을 30에서 40g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기존 근육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쓰여버립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꼭 하나씩 챙기세요. 계란, 생선, 두부, 콩, 닭고기, 소고기, 아니면 그리스식 요거트도 좋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고기를 피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드셔야 합니다. 방법 2. 하체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장비 없어도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동작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 즉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게 무슨 운동이냐 싶으시죠? 근데 이 동작이 허벅지, 엉덩이, 코어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실제로 노인 재활의학에서 가장 많이 권장하는 운동 중 하나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툭툭 앉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앉을 때 35초에 걸쳐 천천히 앉아야 합니다.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수록 근육에 더 자극이 가요. 그리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는 순간 바로 다시 일어서세요. 완전히 앉아서 쉬면 안 돼요. 처음에는 10개, 3세트.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한 발 반 정도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 상태에서 등을 벽에 붙인 채로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는 지점에서 멈추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이 타오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게 근육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처음엔 10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두 운동 모두 공통적으로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시고요. 방법 3. 매일 걷기와 햇볕을 함께 챙기세요. 걷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걷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운동입니다. 걸으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전부 사용돼요. 심폐 기능도 유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에 10에서 15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루에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얹어드리고 싶어요. 햇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특히 실내에서 주로 지내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데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잘 약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걸을 때 실내 러닝머신보다 야외에서 걸으시길 권해요. 햇볕을 자연스럽게 쬐면서 비타민 D도 보충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지루하지 않아서 꾸준히 하기도 더 쉽습니다. 정리할게요. 단백질을 매 끼니 챙기고 앉았다 일어서기 10개씩 하고 30분 야외 걷기. 이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5부.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체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근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육이 줄면 쉽게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균형감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력은 곧 근육이에요. 셋째, 특히 허벅지, 엉덩이, 코어 이 하체 근육이 핵심입니다. 넷째, 해결책은 세 가지예요. 단백질 제대로 먹기, 하체 운동 꾸준히 하기, 매일 걷고 햇볕 쬐기.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60대, 70대에도 근육은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량이 늘고 기능이 회복된다는 결과가 많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타고난 체력이라는 건 없어요. 관리하는 체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후에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단백질 하나 추가하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만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계단 몇 층에서 숨이 차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뵐게요.